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형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연구 보고서. 제목이 강원도형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하다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참사를 불러온다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원도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기업 유치에 유리하고 인구 유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해외의 국가들이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고숙련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더 높은 지역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습니다. 노동계는 강원도형 최저임금제는 법적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을 유치할 위험성이 크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보다 평균 임금이 낮은 데다 소규모 사업장도 많아 열악한 산업 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가 최저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낮춰지게 된다면 청년 인구의 급속한 이탈은 저는 막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도 따져봤습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려면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이 연구과제를 강원연구원에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강원도형 최저임금제를 추진할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정선군에서는 전망이 좋은 강변을 따라 민간이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짓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대지로 바꿔 주택을 짓다 보니 진입로나 배수로 문제까지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조양강변에 위치한 마을. 제방뚝을 따라 새로 지은 단독 주택들이 보입니다. 3년 전부터 지어진 주택은 10여 채에 달하고 지금도 건설 중입니다. 이미 준공된 주택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진입로는 아직까지 비포장 상태입니다. 장마철이라든가 이제 봄철 해빙기 되면 완전히 그냥 뻘밭이 되고 또 뭐 이제 말르면 황사먼지가 계속 나고. 이 땅은 원래 단일 필지의 대규모 밭이었는데 1000제곱미터 단위로 나눠 분양됐고 일부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용으로 조성됐습니다. 보기에는 집단 택지 형태지만 실제로는 쪼개서 건설하다 보니 토지 분할 등기수법으로 환경 영향 평가나 상하수도, 배수로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조성했습니다. 주택 건축 사업이 이루어진 밭 한가운데에는 사람 키 높이보다도 더 깊게 구멍이 파져 저수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밭의 모래를 대량으로 파내 건물 지반을 높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업자는 실제 도로 역할을 했던 현황 도로를 임의로 없애고 진입로를 새로 개설한 뒤 마을 진입로 또는 농로라는 구실로 정선군의 도로 포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마을 현황길도 없애고 이거는 순전히 집 지은 사람들만 사용하기 목적으로 12년 전에도 이 매립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불법을 해서 원상복귀한 상태거든요. 인근에는 포장된 농로가 먼저 생기고 집단 택지 형태로 주택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현재 5채의 주택이 산비탈에 들어선 정선군 북평면의 이 마을은 10년 전에 농로가 포장되고 그 후 토지가 분할돼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택지 분양과 주택 건설 사업이 쉽지 않은 곳이지만 농로를 마을 진입로처럼 사용해 택지를 조성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엄청 많을걸요? 몇만 군데 될걸요 아마? 농사 짓기 위해서 농로를 해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땅 사갖고 집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을의 농업을 위해 지원되는 지자체의 주택 사업과 농로 포장 등이
부동산 난개발을 도와주는 격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눈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동계 스포츠를 소개하고 훈련을 돕는 드림 프로그램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 평창과 강릉에서는 청소년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인데요. 2024 강원겨울 청소년 올림픽 개막까지 앞두고 있어서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3년 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던 평창. 실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2004년 드림 프로그램은 첫 발을 뗐습니다. 2007년 또 한 번의 유치 실패, 2011년 올림픽 유치 성공, 2018년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드림 프로그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과 겨울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을 평창으로 초청해 동계 스포츠를 알리는 건 실로 대담한 발상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눈을 보고 대관령의 찬바람을 맞아가며 훈련에 나선 청소년들의 마음에는 꿈이 자랐고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키운 선수가 자국 대표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해 진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It kept me going and motivating me to keep pushing further and see if I can qualify for the Olympics here. And I finally made it, and I'm just very honored and excited to be here.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평창의 약속, 드림 프로그램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97개 나라 2,50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고 국제 선수 153명, 올림피안 14명, 패럴림피안 3명을 배출했습니다. 올해 드림 프로그램은 특히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열려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هدفم اینه که بهترین عملکرد خودم رو به جا بذارم، اجرا کنم و بهترین نتیجه رو بگیرم و برای المپیک، قهرمانی دنیا و مسابقات جهانی بعدی آماده بشم. 처음 스키를 신어본 선수부터 청소년 올림픽 참가를 앞둔 선수까지 수준별 훈련이 진행되고 문화체험 등을 통해 평창의 평화올림픽 정신을 나누고 감동을 이어갑니다. Sí, realmente estando en el Dream Program me he dado cuenta que nada es imposible y que ahora tengo un nuevo sueño que es ser un atleta de cross country. 우리나라가 동계 스포츠 불모지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될 때까지 발자취를 함께해온 드림 프로그램. 20주년을 계기로 종목을 다변화하고 홈커밍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작하며 세계적으로도 유서 깊고 대표적인 스포츠 유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지난해 강원도 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밑돌았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도 뚝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10,000명대 붕괴가 우려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강원 지역 공립초등학교 예비 소집 대상자는 9,8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1.1%나 급감했는데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가 10,000명 선이 붕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5년 19,200여 명을 보인 뒤 해마다 감소하다 2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10,000명 선이 무너진 건 이미 과거 통계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올해 주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2017년 도내 출생아는 8,9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1,000명 이상 급감하며 10,000명 선, 9,000명 선이 붕괴된 바 있습니다. 신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003년 14,300여 명에서 2017년 10,000명 선이 붕괴된 데 이어 2020년 7,800여 명으로 8,000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아직 잠정 집계이긴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6,714명으로 7,000명 선마저도 밑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사전 건강 관리 서비스가 신설돼 가입력 검진비가 지원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했던 난임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은 폐지되고 출산 축하금 성격의 첫 만남 이용권은 기존의 일괄 200만 원 지급에서 둘째 이상에겐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강원도는 만 1에서 3세 아동에게 주던 육아 기본수당을 올해부터 만 7세로 확대하고
올해 5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이 지원되며 이 아이들이 6, 7세가 되면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2019년생부터 8세 미만까지 매년 연령을 확대해서 최대 50만 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도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 감소가 출산과 양육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이를 공공재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분만 서비스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출산에 임박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숙박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은 고위험 산모들에 대한 응급 이송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들. 한편 교육계에선 초등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 통폐합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어 교육 체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평준화 고등학교 신입생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추첨 배정 대상은 춘천 8개 학교 1,800여 명, 원주 8개 학교 2,400여 명, 강릉 7개 학교 1,200여 명입니다. 배정 결과는 오는 12일 오후 4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평준화 고교 춘천, 원주, 강릉 불합격 인원은 춘천 25명, 원주 9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선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선거 운동이 제한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특별대응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선거일 90일 전부터 제한 금지되는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내일부터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비롯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후보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 후보자의 광고 출연 등이 금지됩니다. 강원도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디딤돌 적금은 도내에서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지자체가 10만 원을 매칭해 3년 뒤 원금의 2배인 720만 원을 돌려받는 적금입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의 주소지를 가지고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으로 사업 대상자는 300명입니다. 신청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2019년 4월 4일에 발생한 고성 산불 트라우마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운영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모두 16차례에 걸쳐 웃음치료와 원예 작업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합니다. 고성군은 프로그램 운영 후 사전 사후 데이터를 비교해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오대산 월정사를 주제로 특별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국보 1건, 보물 7건을 포함한 108점의 유물과 자료를 통해 오대산이 품고 있는 불교 문화를 다각도로 살피는 것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국립충천박물관에서 같은 주제로 90일간 열렸고 2024 강원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기념해 평창에서 다시 한번 열리게 됐습니다. 전시는 3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춘천시가 아동 친화 도시 선포식을 열고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아동권리 옹호관을 운영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 친화 정책을 이행하는 지자체에 아동 친화 도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춘천을 포함해 전국 92개 지자체가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기업도시와 문마급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됩니다. 기업도시 남쪽인 지정면 가곡리에서 서원주역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 1.12km가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고 문마급 동화농공단지에서 서원주역까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교량이 신설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50억 규모로 이 가운데 절반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합니다. 원주시는 올해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8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의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도내항구 3곳이 선정됐습니다. 삼척 길남항은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분야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35억 원 등 모두 50억 원이 투입돼 방사제와 지능형 CCTV 등이 설치되고 경제 플랫폼 조성 대상지인 양양수산항에는 마을 주민 관광 콘텐츠 개발과 민간 리조트 건설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